그녀는 단지 조용한 가난한 소녀로 오후마다 공책에 기여를 그리곤 했다. 공학센터를 방문하던 중 백만장자들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다. 그중 한 명의 백만장자가 그녀를 알아보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뀐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어떤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서울 외곽의 좁은 반지하 아파트 11살 박지민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 아래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비가 내렸고 다른 아이들은 학원에 가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지만 지민이의 손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과 연필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 박미순 씨는 식당에서 일하며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집에는 컴퓨터도 인터넷도 없었지만 한 구석에는 특별한 보물이 있었다. 지민이의 할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공학책들이었다. 지민아, 밥 먹을 시간이야. 미순 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불렀다. 지민은 고개를 들지 않고 연필을 움직이며 대답했다. 네, 엄마. 잠시만요. 미순 씨는 딸의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았다. 복잡한 기계 도면과 계산식이 가득한 공책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또 할아버지 책 보고 있구나. 내일 시험 있다며? 학교 공부는? 다 했어요, 엄마. 지민이가 대답했다. 이건 재미있어서요. 지민의 선생님들은 그녀를 조용하고 평범한 학생으로만 알고 있었다. 성적은 중간 정도였고 발표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공책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지 못했다. 복잡한 기계 설계, 에너지 시스템, 하이브리드 엔진에 대한 개념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고 있었다. 선생님, 우리 반에서 누가 대기업 견학에 가게 될까요? 담임 선생님 앞에 서서 한 학생이 물었다. 김태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 달 후에 우리 반은 테크노피아 연구소에 견학을 갈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 연구소죠. 하지만 모두가 갈 수는 없어요. 다음 과학시험에서 상위 15명만 갈 수 있어요. 교실이 웅성거렸다. 테크노피아는 한국 최대의 기술 연구소 중 하나로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곳이었다. 학생들 사이에서 곧 경쟁이 시작되었다. 난 꼭 가야 해. 지민의 짝꿍 서혜운이 흥분해서 말했다. 아빠가 그곳에서 일하시는데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혜운은 부유한 가정의 딸로 매번 최신 스마트폰을 자랑하고 다녔다. 그녀의 아버지는 테크노피아의 중역이었다. 지민은 조용히 자신의 공책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책에서 테크노피아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을 꼭 가보고 싶었다. 시험날 지민은 평소와 다르게 모든 문제에 집중했다.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반 아이들은 놀랐다. 항상 중간 정도였던 지민이 15위 안에 들어있었다. 마지막 자리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견학 당일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엄마가 특별히 다림질한 교복을 입고 낡은 가방에 공책과 연필을 넣었다. 지민아, 이거 미순 씨가 작은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특별한 날이니까. 버스에서 아이들은 흥분해서 떠들었지만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사이로 테크노피아의 유리 건물이 나타났다. 지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김태희 선생님이 주의를 주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실 송지연 연구원님이십니다. 지연 연구원은 스마트한 정장 차림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 오늘 테크노피아의 미래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구소 내부는 지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웠다. 투명한 스크린 3D 홀로그램, 로봇팔이 작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학생들은 와 하는 탄성을 내뱉었다. 이곳은 우리의 에너지 연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지연 연구원이 설명했다. 지민은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관찰했다. 다른 아이들이 화려한 디스플레이에 집중할 때 그녀는 벽에 걸린 설계도와 작동 중인 기계에 주목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책을 꺼내 빠르게 메모하고 스케치했다. 저기 너 뭐하니? 혜운이 지민의 공책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이게 뭐야? 네가 이런 거 이해해? 지민은 부끄러움에 공책을 닫으려 했지만 혜운이 먼저 그것을 낚아챘다. 와 봐봐. 지민이가 이상한 그림 그리고 있어. 혜운이 소리쳤다. 몇몇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지만
그때 지연 연구원이 다가왔다. 잠시만, 그 공책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공책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건 네가 직접 그린 거니? 지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한 거지? 그 순간 복도 너머에서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구원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 동료 연구원에게 물었다. 3번, 프로젝트의 하이브리드 모듈이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정 부장님이 불같이 화가 나셨어요. 그 연구원이 대답했다. 지민은 그들이 말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할아버지의 책에서 비슷한 시스템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다. 저 혹시 그 모듈이 뒤집혀 있는 건 아닌가요?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향했다. 혜운이 키득거렸고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지연 연구원은 지민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니? 지연이 다시 물었다. 지민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공책을 펼쳤다. 제가 여기 그린 것처럼요. 에너지 흐름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시스템이 충돌할 거예요. 교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지연은 지민의 공책을 들고 급히 연구실로 향했다. 김 선생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모았다. 자, 다음 구역으로 이동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과연 지민이 맞았을까? 작은 반지하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11살 소녀가 수십 명의 전문 엔지니어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지민은 마지막으로 연구실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연구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 공책을 넣고 다른 아이들을 따라갔다.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이날은 지민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견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일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 수 없었다. 연구원들이 그녀의 제안을 정말로 시도했을까? 그녀의 생각이 맞았을까? 야, 지민아. 혜운이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너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진짜 이해한 거야? 아니면 그냥 아무 말 한 거야? 지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할아버지 책에서 봤어요. 혜운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아버지 책? 정말로? 내 아빠는 테크노피아에서 10년 넘게 일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 지민은 대답하지 않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도 자신의 말이 정말로 도움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학교로 향하던 지민은 교문 앞에서 낯선 광경을 보았다. 정장을 입은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어제 테크노피아에서 만난 송지연 연구원이었다. 안녕 지민아, 지연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연구원님, 지민은 놀라서 물었다. 너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선생님께는 이미 허락을 받았어. 두 사람은 학교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지연은 지민을 위해 핫초코를 주문했다. 어제 네가 말한 것,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완벽하게 맞았어. 모듈이 정확히 반대로 설치되어 있었어. 엔지니어 팀이 즉시 그것을 수정했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어. 지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팀은 몇 주 동안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 수백만 달러가 투자된 프로젝트였는데 11살 소녀가 해결책을 제시하다니.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 지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할아버지 책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어요. 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니? 돌아가시기 전에 엔지니어셨어요. 저에게 많은 책을 남겨주셨죠.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민아, 우리 연구소 정 부장님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그날 오후 지민은 학교를 일찍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테크노피아로 향했다. 미순 씨는 식당 근무 중이었지만 딸에 관한 중요한 일이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휴가를 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미순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니지?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어제 한 말이 도움이 됐대요. 테크노피아의 대형,
유리 건물 앞에서 미순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평생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송지연 연구원과 함께 있는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권위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박지민 양과 어머니시군요. 정성훈 부장입니다.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회의실로 안내된 그들은 테이블 주변에 앉은 여러 엔지니어들을 만났다.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들으셨을 겁니다. 정 부장이 말했다. 지민 양의 통찰력 덕분에 우리는 수백만 달러와 몇 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미순 씨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지민 양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 부장이 계속했다. 테크노피아에서 특별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방과 후에 우리 연구소에 와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미순 씨는 당황했다. 하지만 우리는 학원비도 내기 힘든데 정 부장이 미소를 지었다. 비용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건 테크노피아가 제공하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지민 양에게 월 장학금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지연 연구원이 추가했다. 지민을 위한 태블릿 컴퓨터와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미순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민이가 아직 너무 어린데 걱정 마세요. 정 부장이 안심시켰다. 지민 양은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녀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밤 반지하 아파트로 돌아온 지민과 미수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흥분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지민아 미순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이걸 하고 싶니?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제가 꿈꿔왔던 거예요. 하지만 네 나이에 다른 아이들처럼 놀 시간은 친구들은 지민은 잠시 생각했다. 사실 그녀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많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이상한 아이 또는 책벌레라고 불렀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이게 더 행복해요. 미수는 한숨을 쉬었다. 내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 주 토요일, 지민은 테크노피아에서의 첫 멘토링 세션을 위해 준비했다. 그녀는 새로 받은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테크노피아는 전용 차량까지 보내주었다. 연구소에 도착한 지민은 송지연 연구원과 몇몇 엔지니어들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를 위한 작은 작업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오늘부터 넌 우리 팀의 일원이야. 지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무 부담 갖지 마. 우리는 천천히 시작할 거야. 하지만 천천히라는 말은 지민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개념을 흡수했다. 엔지니어들은 그녀에게 기본부터 가르치려 했지만 지민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질문을 던지고 도면을 그리고 때로는 경험 많은 엔지니어들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 이 아이는 한 엔지니어가 지연에게 속삭였다. 정말 놀라워. 마치 천재 같아. 몇 주가 지나자 테크노피아 내에서 어린 천재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엔지니어들은 지민의 존재를 환영했지만 일부는 불편해했다. 특히 정 부장의 사위이자 연구팀 부책임자인 강도윤 박사는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느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죠? 강 박사가 어느 날 정 부장에게 물었다. 11살 아이가 우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 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도윤 박사, 우리는 혁신적인 연구소입니다. 재능은 나이나 학위에 상관없이 인정해야 합니다. 강 박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그 아이가 우리의 새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나요? 수십억 원이 투자된 도시 에너지 시스템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기여할 수 있다면 왜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강 박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몇 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해왔다. 자신의 경력이 걸린 중요한 기회였다. 그런데 이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이 작업실에서 설계도를 살펴보고 있을 때 강 박사가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친절해 보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안녕 지민, 널 위한 특별한 과제가 있어. 그가 복잡한 도면을 펼쳤다. 이건 우리가 개발 중인 새로운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야. 주말 동안 검토해보고 네, 의견을 말해줄래? 오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전을 좋아했다. 하지만 강 박사가 덧붙였다. 이건 극비 프로젝트야.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송 연구원에게도 말하지 마. 지민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의 진짜 능력을 증명할 기회였다. 주말 내내 지민은 도면을 연구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책들과 테크노피아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했다. 시스템은 매우 복잡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핵심 알고리즘에 의도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았다. 월요일 아침, 강 박사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지민에게 다가왔다. 어때 지민, 무언가 발견했니? 지민은 조용히 자신의 태블릿을 열고 수정된 도면을 보여주었다. 시스템의 기본 개념은 좋지만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녀는 수정된 방정식을 가리켰다. 효율이 40% 이상 증가할 거예요. 강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일부러 오류를 심어 지민을 시험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이건 그가 말을 더듬었다. 그때 송지연과 정 부장이 작업실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죠? 정 부장이 물었다. 강 박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지민은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다. 강 박사님이 주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검토했어요. 제가 몇 가지 개선점을 찾았어요. 정 부장은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도윤 박사, 내 사무실로 와주세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이 나간 후 지연은 지민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강 박사님이 검토해달라고 해서. 지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아, 네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건 모두가 알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 전혀. 지연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넌 그저 네 일을 한 거야. 그리고 아주 잘했어. 그날 이후 테크노피아에서 지민의 위치는 더욱 견고해졌다. 강 박사는 그녀를 시험하려 했다가 오히려 자신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정 부장은 지민에게 더 많은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지민은 이 모든 상황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지하 아파트에 도착한 지민은 어머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저녁을 먹고 할아버지의 책을 다시 펴들었다. 그 책들 속에서 그녀는 항상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테크노피아의 대형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투자자들과 엔지니어들이 자리를 채웠고 지민은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제 12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은 더욱 자신감으로 빛났다. 이번 도시 에너지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테크노피아의 역사를 새로 쓸 것입니다. 정성훈 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우리는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도시 전체의 전력 소비를 30% 줄이면서도 안정성은 5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프로젝트는 수조 원이 투자된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리고 정 부장이 지민을 향해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이 혁신적인 설계에는 우리의 특별한 연구원 박지민 양의 공헌이 컸습니다. 지민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여전히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서양인 남성이 지민에게 다가왔다. 안녕 지민, 나는 마이클, 콜린스 MIT 공학부 교수야.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너의 업적에 대해 많이 들었어.
정말 인상적이야. 지민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니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콜린스 교수가 계속했다. MIT에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네가 관심 있다면 우리는 너를 초청해 최고의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지민의 눈이 커졌다. MIT는 세계 최고의 공학대학 중 하나였다. 물론 모든 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거야. 숙소, 교육, 연구 자금까지. 콜린스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어머니도 함께 올 수 있고. 지민이 대답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 퓨처텍의 CEO 앤드류 김이었다. 박지민 양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다. 저희 회사는 당신 같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면 어떨까요? 물론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가능합니다. 지민은 당황했다. 하루 만에 2개의 놀라운 제안을 받은 것이다. 저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겨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지민은 어머니에게 그날 받은 제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순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국 미순 씨가 중얼거렸다. 그건 정말 큰 기회구나. 하지만 우리 둘 다 영어도 잘 못하고 퓨처텍도 좋은 제안이에요. 지민이 말했다. 그들은 제가 한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준대요. 미순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민아, 이건 네 삶을 바꿀 중요한 결정이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작은 반지하 아파트 창문으로는 별로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항상 그 너머의 가능성을 상상했다. 저는 지민이 천천히 말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음. 날 테크노피아에서 지민은 송지연 연구원에게 자신이 받은 제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와, 정말 대단한 기회들이네. 지연이 감탄했다. MIT는 꿈의 학교야. 그리고 퓨처텍은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 중 하나고. 그런데 지민이 망설이며 물었다. 제가 정말 그런 곳에 갈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지민아, 넌 결코 평범하지 않아. 하지만 중요한 건 네가 어디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지야. 그때 정성훈 부장이 다가왔다. 지민, 내가 말할 차례인 것 같군. 나도 네가 받은 제안들에 대해 들었어. 정 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물론 나는 네가 테크노피아에 남아주길 바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미래야. MIT나 퓨처텍은 분명 큰 기회야. 하지만요? 지민이 물었다. 넌 아직 어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 가장 화려한 길이 항상 가장 행복한 길은 아니야. 지민은 깊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날 밤 지민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진정한 공학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우리의 목표는 화려한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이가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 그 말에 지민의 마음이 움직였다. 할아버지의 지혜가 그녀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정 부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부장님, 제가 결정했어요. 정 부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MIT나 퓨처텍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민이 차분하게 말했다. 대신 제가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정 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새로운 진? 지민은 자신의 태블릿을 열고 몇 주 동안 그려온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이건 제가 생각한 모바일 교육 센터예요. 재활용 자재로 만들고 태양광 패널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동식 학교입니다. 교복이나 시험 없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이요. 정 부장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구나. 저는 이런 학교들을 만들어서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지민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테크노피아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신다면 저는 여기 남아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정 부장은 깊이 생각했다. 이것은 테크노피아의 일반적인 사업 영역은 아니었지만 사회적 책임과 혁신이라는 회사의 가치에 부합했다. 조하 지민,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인가요? 넌 학교를 계속 다니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해. 나는 네가 단지 뛰어난 엔지니어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라. 지민은 환하게 웃었다. 약속할게요, 부장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민의 결정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강도윤 박사는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고 테크노피아의 일부 임원들은 이런 사회적 프로젝트가 회사의 자원을 낭비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사회 회의에서 한 임원이 불평했다. 우리는 기술회사지 자선단체가 아니야요. 하지만 정 부장은 단호했다. 혁신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옵니다. 지민의 프로젝트는 테크노피아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침내 테크노피아 모바일 리어닝 센터 TML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지민은 자신의 꿈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학생이나 조언자가 아니라 프로젝트 리더였다. 첫 번째 TML 센터는 서울 외곽의 소외된 지역에 설치되었다. 지민은 직접 설계에 참여했고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했다. 재활용, 컨테이너를 개조한 건물은 밝은 색으로 칠해졌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었다. 내부에는 다양한 도구, 재료, 컴퓨터가 갖춰졌다. 개관식 날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지민은 주목받는 것이 여전히 불편했지만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내어 앞에 섰다. 이 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시험 성적이 아니라 호기심과 창의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센터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지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도 이 아이들처럼 배울 기회를 갈망했었다.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한 작은 소년이 지민에게 다가왔다. 저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까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지. 넌 무엇이든 될 수 있어야. 첫 달 동안 TML 센터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은 재활용 재료로 로봇을 만들고 간단한 전자회로를 설계하고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했다. 지민은 가능한 한자주 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고 격려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강도윤 박사는 여전히 지민의 프로젝트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테크노피아 내에서 그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프로젝트에 너무 많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가 정 부장에게 항의했다. 지민은 우리의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 부장은 그의 불평을 무시했지만 지민은 이 갈등이 계속된다면 자신의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무언가 증명해야 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테크노피아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 시티 에너지 그리드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잘 작동했지만 실제 구현에서는 계속 실패했다. 우리는 이미 수개월을 소비했습니다. 강 박사가 비상회의에서 보고했다. 하지만 아직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 부장이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 네 생각은 어때?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강 박사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지민은 심호흡을 하고 시스템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녀는 TML 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작은 태양광 시스템을 만들면서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 방식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시스템을 너무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강 박사가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과학자지 철학자가 아닙니다. 지민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했다. TML 센터에서 아이들이 만든 작은 에너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녀는 태블릿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어요. 정 부장은 관심을 보였다. 그게 우리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지민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제어 대신 분산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각 노드가 자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마치 자연 생태계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었다. 이건
혁신적인 접근법이군. 한 엔지니어가 감탄했다. 강 박사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다. 정 부장은 지민의 제안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다. 일주일 후 수정된 시스템이 테스트되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을 뿐만 아니라 예상보다 30% 더 효율적이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야. 정 부장이 기쁘게 말했다. 강 박사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접근 방식이 효과가 있었군요. 지민은 겸손하게 대답했다. 제 공이 아니에요. TML 센터의 아이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이 성공으로 인해 TML 프로젝트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강 박사와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지민은 이제 자신의 길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의 선택은 옳았다. 그녀는 세계적인 대학이나 대기업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자신이 자란 곳에 남아 다른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도록 돕기로 했다.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의미였다. 2년이 흘렀다. 이제 14살이 된 지민은 중학생이 되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또래와는 달랐다. 학교와 테크노피아, 그리고 이제는 8개로 늘어난 TML 센터 사이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더 이상 반지하 아파트에 살지 않았지만 여전히 화려한 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 테크노피아의 지원으로 미순 씨와 함께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미순 씨는 이제 식당 일을 그만두고 TML 센터의 행정 업무를 돕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어느 토요일 오후, 지민은 강원도 산골에 위치한 가장 최근에 개설된 TML 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다른 센터들과 달리 농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다. 지민은 비를 맞으며 센터로 뛰어들어갔다. 지민 언니, 10살 정도 된 소녀 김소희가 반갑게 달려왔다. 내가 만든 거 봐요. 소희는 페트병과 작은 모터로 만든 풍력 발전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센터 안에는 소희 같은 아이들 20명 정도가 각자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와, 정말 멋지다. 지민이 감탄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줄래? 소희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을 설명했다. 지민은 이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녀도 한때 이렇게 할아버지의 책을 들고 설명하고 싶어 했었다. 언니, 이거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소희가 물었다. 물론이지. 지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같이 생각해보자. 2시간 동안 지민은 소희와 다른 아이들을 돕고 가르쳤다. 그녀는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대신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했다. 이것이 TML 센터의 핵심 철학이었다. 가르치지 말고 발견하도록 돕는 것. 센터에서 나오는 길에 지민의 전화가 울렸다. 송지연 연구원이었다. 지민아, 큰일이야.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올 수 있니? 지민은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긴장했다. 무슨 일이에요? 성남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어. 병원과 주요 시설들이 전력 공급에 문제를 겪고 있어. 지민은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다. 테크노피아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몇 개월 전부터 성남시의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되고 있었다. 지금 바로 갈게요. 2시간 후 지민은 테크노피아의 비상통제센터에 도착했다. 실내는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했다. 엔지니어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다행이다, 왔구나. 정성훈 부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상황이 좋지 않아. 시스템이 과부하로 인해 불안정해졌고 백업 시스템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있는 병원도 영향을 받고 있나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래, 3개의 병원이 비상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도 몇 시간밖에 지속되지 않아. 지민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녀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저 TML 센터의 아이들을 데려와도 될까요? 정 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농담이 아니에요. 지민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 센터에는 에너지 시스템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그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정 부장은 망설였지만 지금까지 지민을 신뢰해왔고 그녀의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다. 좋아, 시도해보자. 1시간 후 소희를 포함한 3명의 TML 센터 학생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통제센터의 규모와 복잡성에 압도되어 보였지만 지민이 상황을 설명하자 곧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작은 태양광 시스템과 비슷해요. 그냥 훨씬 더 큰 거죠. 지민이 아이들에게 설명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도 돼요. 엔지니어들은 회의적인 표정으로 지켜보았지만 아이들은 곧 시스템 다이어그램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기 이상해요. 소희가 갑자기 말했다. 왜 에너지가 이쪽으로 흐르죠? 우리 센터에서는 반대로 했어요. 지민은 소희가 가리킨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그녀조차 놓치고 있던 세부 사항이었다. 성남시 시스템의 특정 구역에서 에너지 흐름이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지민이 흥분해서 말했다. 이 흐름을 바꾸면 시스템 부하를 30% 줄일 수 있어. 엔지니어 팀은 신속하게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1시간 후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시작했고 병원과 중요 시설들의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다. 믿을 수 없군. 한 선임 엔지니어가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했어. 정 부장은 지민과 아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을 거예요. 소희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저희는 그냥 TML 센터에서 배운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사건은 다음 날 뉴스에 보도되었다. 테크노피아의 어린 엔지니어들, 성남시 전력 위기 해결에 기여 제목의 기사가 전국적으로 퍼졌다. 지민은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했지만 TML 센터의 중요성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뉴스가 보도된 후 테크노피아는 더 많은 TML 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다른 기업들과 정부 기관들이 이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민 교육부 장관님이 너와 만나고 싶어 하셔. 정 부장이 어느 날 알려주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TML 센터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대. 지민은 놀랐다. 정말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학생인데요. 정 부장은 미소 지었다. 넌 그 이상이야. 넌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장관과의 만남은 성공적이었다. 정부는 TML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의 소외 지역에 창의 혁신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지민은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이 가져온 주목은 양날의 검이었다. 어느 날 지민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한 무리의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박지민 양, 테크노피아에서 당신의 다음 프로젝트는 무엇인가요? MIT에서 제안한 장학금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신을 한국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민은 당황해서 대답하지 못했다. 다행히 근처를 지나가던 테크노피아 직원이 그녀를 구해주었다. 이 아이는 아직 학생입니다. 인터뷰는 공식 채널을 통해 요청해 주세요. 집에 도착한 지민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결코 유명해지길 원한 적이 없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다른 아이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다음 날 학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들은 부러워했고 다른 아이들은 거리를 두었다. 지민아, 담임 선생님이 불렀다. 교장 선생님께서 널 만나고 싶어 하셔. 교장실에서 지민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지민, 내 재능을 고려할 때 일반 교육 과정이 너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는 너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려고 해.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도 시험만 볼 수 있게. 지민은 놀랐다. 하지만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네 상황이 특별하다는 걸 이해해야 해. 네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민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삶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단순함이 그리웠다. 집에서 미순 씨는 딸의 고민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니? 지민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주목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 학교에서의 변화, 그리고 점점 커지는 책임감. 미순 씨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소중한 딸, 네가 특별하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
하지만 잊지 마, 넌 항상 선택할 권리가 있어.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지민은 어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그녀는 TML, 센터와 그곳의 아이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저 평범한 10대가 되고 싶었다. 다음 날 그녀는 정 부장을 찾아갔다. 부장님, 저 잠시 쉬고 싶어요. 정 부장은 놀라워 보였다. 무슨 일이 있니, 지민?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돼요. 저는 조금 숨을 쉬고 싶어요. 정 부장은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당연하지. 넌 아직 어려. 우리가 너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나. 보구나. TML 센터는 계속 돕고 싶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아니라 제가 학교 생활도 즐기고 싶어요. 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내 일정을 조정할게.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줄이도록 하마. 지민은 안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그녀가 뒤로 물러서는 동안 다른 누군가가 TML 센터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었다. 그녀의 걱정은 근거가 있었다. 그녀가 잠시 물러난 사이 테크노피아 내에서 TML 프로젝트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일부 임원들은 이 프로젝트를 더 상업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싶어 했다. 우리가 왜 무료로 이런 센터를 운영해야 하지? 한 임원이 회의에서 질문했다. 이 모델을 프랜차이즈화하고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학원으로 만들 수 있어. 강도윤 박사는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TML 모델의 상업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계적인 교육 브랜드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 부장은 이 방향에 반대했지만 그도 이사회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는 지민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한편 지민은 학교 생활에 다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매일 테크노피아에 가지 않았고 주말에만 TML 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평범한 10대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오랜 짝꿍 혜운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예전에 친하지 않았지만 혜운의 태도가 변한 것 같았다. 지민아, 같이 점심 먹을래? 혜운이 제안했다. 교내 식당에서 혜운은 지민에게 테크노피아와 TML 센터에 대해 물었다. 아빠가 테크노피아 이사회에 있어서 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어. 정말 대단해. 지민은 미소 지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뿐이야. 그런데 혜운이 망설이며 말했다. 아빠가 말하길 TML 센터가 곧 변화할 거래. 더 프리미엄 모델로? 지민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그냥 이사회에서 TML을 상업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 지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TML 센터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프리미엄 학원으로 바꾼다면 그 근본 철학이 훼손될 것이다. 그날 오후 그녀는 즉시 정 부장을 찾아갔다. 정말인가요? TML을 상업화한다는 게요? 정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논의 중인 제안 중 하나야. 하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어. 그건 TML의 목적에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지민이 흥분해서 말했다. 우리는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나도 알아, 지민. 하지만 테크노피아는 기업이고 이사회는 투자 수익을 보길 원해. 지민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가 물러선 틈을 타 그녀의 비전이 왜곡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평범한 학교 생활로 돌아가 TML이 변화하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다시 전면에 나서서 그녀의 비전을 지킬 것인가. 그날 밤 그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공책을 다시 펼쳤다. 그 페이지들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다시 기억했다. 그것은 결코 명성이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사회 앞에서 직접 연설하는 것이었다. 테크노피아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지민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숙함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원형 테이블 주위로 회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서혜운의 아버지 서진호 이사를 포함해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장스러운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보였다. 박지민 양이 오늘 특별히 이사회에 참석해 TML 센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합니다. 정성훈 부장이 회의를 시작했다. 지민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그녀는 어제 밤 내내 이 순간을 준비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떨렸지만 곧 안정되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TML 센터의 원래 목적과 비전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센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열어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시골 마을의 소년이 재활용 재료로 만든 수질 정화 시스템, 청각 장애를 가진 소녀가 개발한 진동, 알람 장치, 고아원 아이들이 함께 만든 태양광 조명 등이었다. 이 아이들은 돈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재능과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TML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지민이 열정적으로 말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서진호 이사가 발언했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방향.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움직입니다. TML 센터는 상당한 자금을 소비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강도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제안은 TML 모델을 상업화하여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외된 지역의 무료 센터 몇 개는 유지하되 프리미엄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는 겁니다. 지민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TML의 핵심 철학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원과 기회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사가 말했다. 테크노피아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다. 테크노피아의 설립, 이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 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속 가능한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 맞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닌 장기적인 영향력에서 옵니다. TML 센터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미래의 혁신가들입니다. 그들이 테크노피아의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다시 열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지난 2년간 TML 센터 학생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총 16건의 특허 출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중 3개는 이미 테크노피아의 실제 프로젝트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정보는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민이 계속했다. TML 센터가 테크노피아의 이미지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지난해 기업 평판 조사에서 테크노피아는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수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진호 이사가 관심을 보였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 지속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지민은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TML 파트너십 모델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설명했다. 기업과 정부, 대학이 함께 TML 센터를 지원하는 협력 시스템이었다. 각 파트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센터에서 발생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얻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센터가 여전히 모든 아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이었다. 이 모델은 테크노피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TML의 핵심 가치를 보존합니다. 지민이 결론지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서로 조용히 의논했다. 서진호 이사가 먼저 발언했다.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구체적인 재정 모델이 있습니까? 지민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송지연 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상세한 재정 계획을 제시했다. 그것은 3년 내에 TML 센터가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 자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사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지민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마침내 이사회 의장이 결론을 내렸다. 박지민 양,
오늘 당신의 열정과 준비성에 감명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파트너십, 모델을 6개월 시범 기간 동안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지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기회였다. 그녀는 이 6개월 동안 자신의 비전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회의실을 나오자 정 부장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말 잘했어, 지민.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사회가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민이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죠. 다음 날, 지민은 전국의 TML 센터 관리자들과 화상 회의를 열었다. 그녀는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과 6개월의 시범 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6개월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모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첫 번째 과제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었다. 지민은 테크노피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 접근했다. 예상보다 많은 곳에서 관심을 보였다. TML 센터의 명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싶어 했다. 한 달 만에 5개의 대기업과 3개의 대학, 그리고 2개의 정부 기관이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각 파트너는 특정 센터를 지원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지민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이 모든 일을 조율해야 했다. 그녀는 방과 후와 주말을 활용하여 센터를 방문하고 파트너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그녀의 일정은 바빠졌지만 이번에는 다른 느낌이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 차이였다. 3달이 지난 후 첫 번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TML 센터의 한 학생이 개발한 저비용 수질 정화 시스템이 파트너 기업의 관심을 끌었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이 시작되었다. 또 다른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농촌 지역을 위한 혁신적인 원격 의료 장치를 개발했고 이는 의료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부 파트너들은 더 빠른 결과를 원했고 몇몇 센터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많은 외부 압력을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우리가 기업의 연구소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한 센터 관리자가 지민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탐구하는 대신 파트너사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지민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모든 파트너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TML의 교육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기적인 상품 개발이 아닙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우리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더 가치 있는 혁신을 가져올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트너들은 이해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워했다. 특히 강도윤 박사가 이끄는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강 박사가 한 회의에서 주장했다. 투자에 대한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지민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생각해냈다. 그녀는 모든 센터에서 자유탐구의 날을 도입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학생들이 어떤 외부 요구 없이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날이었다. 놀랍게도 이 자유시간 동안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5달째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의 한 TML 센터에서 12살 소년이 개발한 산불 조기 경보 시스템이 실제 산불을 탐지하여 인근 마을에 경고를 보냈다. 이 시스템은 간단한 센서와 재활용 부품으로 만들어졌지만 효과적이었다. 이 소식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TML 센터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 성공은 파트너십 모델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하고 싶어 했고 정부는 TML 모델을 국가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6개월 시범 기간의 마지막 주, 지민은 모든 데이터와 성과를 정리하여 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파트너십 모델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TML 센터의 교육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종 이사회 회의 날,
지민은 더 자신감 있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송지연 연구원과 미순 씨도 함께했다. 박지민 양 6개월 전 당신은 우리에게 TML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말했다.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검토할 것입니다. 지민은 차분하게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수치와 사례,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발표가 끝난 후 이사들은 질문을 던졌다. 파트너십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까요? 한 이사가 물었답네. 지민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1년 내에 TML 센터는 테크노피아의 재정적 지원 없이도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테크노피아가 계속해서 주요 파트너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TML 센터가 테크노피아에 가져다주는 직접적인 혜택은 무엇인가요? 다른 이사가 물었다. 이 질문에 정 부장이 대답했다. TML 센터는 테크노피아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우리는 센터에서 나온 여러 혁신적 아이디어의 상용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TML은 우리가 미래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파이프라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호 이사가 말했다. 박양, 당신이 이루어낸 것에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15살입니다. 앞으로 TML 센터와 당신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지민은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저는 계속해서 TML 센터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계획은 정상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TML 센터의 운영은 점차 각 센터의 관리자들과 학생들에게 이양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제가 없어도 센터가 잘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의 겸손함과 선견지명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TML 파트너십 모델을 정식 승인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테크노피아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TML 센터를 영구적으로 지정했다. 회의실을 나오며 지민은 안도와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지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서진호 이사의 질문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녀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민은 첫 번째 TML 센터를 방문했다. 이제 그곳은 많은 학생들로 붐볐고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는 한 구석에서 작은 소녀가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뭘 그리고 있니? 지민이 다가가 물었다. 소녀는 부끄러워하며 대답했다. 제가 꿈꾸는 학교요.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곳이요.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소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정말 멋진 꿈이구나, 지민이 말했다. 내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 3년 후 서울 한복판의 대학 캠퍼스는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제 18살이 된 지민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신입생이 되었다. 그녀는 특별한 입학 허가를 받아 일반적인 입시 과정 없이 대학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다른 학생들과 같은 과정을 거치기를 원했다. 결국 그녀는 수능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학했다. 벚꽃 아래 벤치에 앉아있던 지민은 태블릿으로 최신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TML 센터, 전국 100개 지역으로 확대라는 헤드라인이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민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은 고개를 들어 서혜운을 보았다. 혜운도 같은 대학에 입학했고 둘은 의외로 좋은 친구가 되었다. 축하해. 혜운이 지민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아빠가 TML이 정부 공식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다고 하더라.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늘 아침에 확정됐어. 내년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 TML 스타일의 센터가 설립될 거야. 정말 대단해. 혜운이 진심으로 말했다. 네가 자랑스러워. 지민은 혜운을 바라보았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혜운은 부유한 집안의 딸로, 지민은 가난한 반지하 아파트에 살던 소녀였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다. 그나저나 오늘 밤 TML 10주년 기념 행사에 갈 거지? 혜운이 물었다. 당연하지. 지민이 대답했다. 사실 연설도 해야 해. 혜운은 감탄했다. 와, 긴장되겠다. 모든 유명 인사들 앞에서 말하는 거잖아. 지민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배웠다. 오후 수업을 마친 후 지민은 서울 외곽의 첫 번째 TML 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이제 테크노피아 이노베이션 캠퍼스라는 더 큰 시설로 확장되었지만 원래의 컨테이너 건물은 기념물로 보존되어 있었다. 센터에 도착하자 많은 학생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환호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녀가 처음 센터를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한 아이들이었고 이제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지민 언니, 소희가 달려왔다. 이제 13살이 된 그녀는 TML 센터의 학생 리더가 되었다. 우리가 개발한 새 프로젝트 보여드릴게요. 소희는 지민을 작업실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학생들은 스마트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새로운 제품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 지민이 감탄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소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언니가 항상 말했잖아요.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라고요. 우리는 쓰레기를 문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지민은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말이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센터를 둘러본 후 지민은 송지연 연구원과 만났다. 지연은 이제 테크노피아의 TML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10주년 행사 준비는 다 됐어? 지연이 물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연설문도 작성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조금 긴장돼요. 걱정 마, 지연이 미소 지었다. 내연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을 해왔어.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가끔 생각해, 지연이 말했다. 그날 테크노피아 견학에서 네가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지민은 미소 지었다. 저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지민은 행사장으로 향했다. 서울의 가장 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TML 10주년 기념 행사는 화려했다. 정치인, 기업인, 교육자, 그리고 TML 센터의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민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행사장에 들어섰다. 어머니 미순 씨가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다. 미순 씨는 이제 TML 재단의 이사회 멤버로 소외된 지역의 학부모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긴장되니? 미순 씨가 물었다. 조금이요, 지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건 우리 모두의 성취를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행사는 TML 센터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영상에는 첫 번째 센터부터 최근의 국제적 확장까지 TML의 여정이 담겨 있었다. 지민은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이 화면에 나타날 때 감동을 느꼈다. 정성훈 부장, 이제는 테크노피아의 CEO가 된 그가 무대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10년 전 한 어린 소녀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고 그것이 TML 센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민을 무대로 초대했다.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민은 심호흡을 하고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10년 전 저는 단지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오래된 공학책들과 연필, 그리고 재활용 공책이 제 유일한 도구였죠. 테크노피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그저 배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TML 센터의 첫 학생들, 이제는 대학생이 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TML 센터는 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아이들 안에 있는 잠재력, 호기심,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TML 센터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전 세계 15개국으로 확장되었는지 설명했다. 지난 10년 동안 25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민이 계속했다. 우리 앞에는 기후변화, 자원 고갈, 불평등과 같은 거대한 도전이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일 해결책이 아닌 집단 지성과 다양한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했다. TML 2.0이라 불리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 아이들을 가상 공간에서 연결하여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플랫폼이었다. 우리는 기술이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에 의해 창조되고 공유되는 미래를 꿈꿉니다. 모든 아이가 단순한 사용자가 아닌 혁신가가 되는 세상을 말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민은 무대에서 내려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민은 잠시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했다. 호텔 테라스에서 그녀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소희였다. 언니, 큰일이에요. 소희의 목소리가 급했다. 강원도 상안 지역에 큰 산사태가 났어요. 마을 전체가 고립되었고 통신이 끊겼어요. 지민은 즉시 긴장했다. 사상자는 다행히 없어요. 하지만 전력과 물 공급이 끊겼고 구조대가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민은 생각에 잠겼다. 강원도의 TML 센터는 그 지역 근처에 있었다. 학생들은 안전해? 네, 모두 안전해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에서 개발 중이던 비상통신 시스템과 수질 정화 장치가 있어요. 지민은 즉시 이해했다. 소희야 다른 센터 학생들에게도 연락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녀는 즉시 행사장으로 돌아가 정 사장과 다른 핵심 인물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비상대응팀을 구성했다. 몇 시간 후 지민은 소희와 다른 TML 센터 학생들과 함께 강원도로 향하는 헬리콥터에 탑승했다. 그들은 학생들이 개발한 비상통신 장비, 수질, 정화 시스템, 그리고 임시 전력 공급 장치를 가져갔다. 이건 우리가 연습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에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지민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걱정 마. 우리는 함께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 문제를 해결해 왔잖아. 현장에 도착하자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다. 마을 전체가 진흙과 잔해로 뒤덮여 있었고 주민들은 학교 건물에 임시로 대피해 있었다. 지민과 학생들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다. TML 센터에서 개발된 간이 정수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를 이용한 임시 전력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비상통신 장비는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밤새 작업한 끝에 그들은 마을의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었다.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었고 전기가 공급되어 필수 의료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마을은 여전히 고립되어 있었지만 생활은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 있었다. TML 센터의 학생들이 개발한 임시 해결책들이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구조팀 리더가 지민에게 말했다. 너희 학생들이 개발한 이 시스템들은 앞으로 다른 재난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지민은 미소 지었다. 이건 모두 아이들의 공이에요. 그들은 단지 필요를 보고 해결책을 찾았을 뿐이죠. 마을에서의 작업이 마무리되고 지민과 학생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뉴스에 보도되었고 이번에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TML 센터 학생들, 재난구호의 혁신적 솔루션 제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 세계 언론에 실렸다. 유엔에서는 TML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지민은 대학 기숙사 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TML 센터를 넘어 모든 교육 시스템을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학교와 TML 스타일의 열린 학습 공간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었다. 그녀의 생각은 노크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문을 열자 소희가 서 있었다.
언니, 잠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소희가 물었다. 지민은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다.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소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저 TML 센터를 더 발전시키고 싶어요. 제가 언니처럼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지민은 소희의 눈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다. 같은 열정, 같은 결단력이 그곳에 있었다. 물론이야, 소희야. 넌 이미 놀라운 리더야.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니? 소희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환경보건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TML 센터 학생들이 손상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프로젝트였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구나. 지민이 감탄했다. 언니가 저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소희가 말했다. 언니처럼 저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민은 감동받았다. 그녀가 시작한 작은 불꽃이 이제 다른 이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바라던 정확히 그것이었다. 소희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해도 될까? 지민이 말했다. 네, 언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만드는지가 더 중요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든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방식으로 일해야 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언니가 TML 센터에서 항상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날 밤 지민은 대학 캠퍼스 근처 작은 공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반지하 아파트에 살던 작은 소녀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인 교육 혁신 운동의 중심에 선 젊은 여성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이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다른 이들, 특히 소희 같은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을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지민아, 뉴스 봤니? 정부가 TML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교육 시스템을 발표했어. 지민은 미소 지었다. 네, 엄마, 방금 소식 들었어요. 네가 자랑스러워. 우리 딸의 통화를 마치고 지민은 다시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진정한 공학자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를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지민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 그녀는 세상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다른 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도구와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혁신의 의미였다. 별빛 아래 지민은